얘기는 함수의 극한인데 뭐 요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고 개념을 설명을 하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단원의 이름이 함수의 극한 이렇게 생겼고요. 이 극한이라는 말은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이제 맨 끝에 상황인 거지. 밀어붙이는 거야. 함수를 어딘가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극한의 상황이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수렴 아니면 발산,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수렴이라는 건 모이는 거지, 발산이라는 건 흩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어붙였을 때 어딘가로 모여든다는 이야기고, 밀어붙였을 때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수렴한다는 건 모이는 게 맞고요. 발산은 그냥 수렴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충 한 번씩은 봤으니까 알 테지만 무한대로 엄청 계속 커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 작아져. 그런 애들을 발산하는 거 맞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이런 애들도 발산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거든요. 수렴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발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래프 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 극한 단원도 그렇고 연속 단원도 그렇고 뭐 그 뒤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프랑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제가 그래프 3개 그릴 건데 그 3개를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점 x좌표 a라고 보고, 뭐 여기 y좌표를 b라고 볼게요. 이게 y는 fx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생긴 기호가 이 1단원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호고요.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이렇게 읽는데,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x란 녀석을 a는 아니야, a에 가깝게 가져가는 거예요. x가 a와는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점점점 가까워져 갈 때 fx가 b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거든요. x가 a에 점점 가까워져, 그랬을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냥 요건 편의상 그리는 건데, x축이라고 했을 때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런 의미야. x가 여기 있어요. a는 여기고요. x가 여기에서 야금 a에 가까워져 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fx는 x가 여기에 있으면 fx는 이런 값을 가질 거고, 여기에 있으면 이런 값을 가질 거고, 여기에 있으면 이런 값, 여기서는 이런 값, 여기서는 이런 값, 이런 값들을 점점점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x라는 녀석이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때 도대체 fx라는 녀석은 어디에 가까워져 갈까? 그걸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대입을 해서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는 거야. 일종의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데, 제가 x는 a가 아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요 점이 딱 a, b인데 요거 앞에까지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딱 가려놓고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지. 가려져 있는데 만약에 x가 a가 된다고 치면 이런 추세라면 도대체 fx는 무엇이 될까를 예측을 해보자는 거야. 딱 a, b는 가려져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추세대로라면 x가 a가 되면 fx는 b가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물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엔 실제로 a에 도착하면 b라는 값을 갖는 게 맞는데, 이걸 가리고 보더라도 a가 되면 b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요거랑 비슷한 그림으로 또 누가 있냐면, 너무 가파른데? 이제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x좌표 a고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실제로 a를 대입하면 c라는 값이 나오는 건데, 똑같이 가리고 보는 거야. a가 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진 상태로 살펴보면 x가 점점점 a의 값에 가까워져 가면 그때 fx는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b를 향해서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물론 실제로 까보면 a 대입해서 c가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a를 대입했을 때의 이야기고,
A를 대입하기 직전 상황 추세를 살펴보면 B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 극한이라는 것의 의미는 X가 A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질까 그걸 찾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실제로 X좌표 A에서 좀 다른 값을 다르게 생겨 먹었지만 극한 값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둘은 B로 같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요. 그죠? X가 A에 가까워져가 fx는 B에 가까워져 가네. X가 A에 가까워져가 fx는 B에 가까워져 가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 그림에다 표시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그래프에다가 화살표를 그어서 많이 표시해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긋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화살표의 끝을 보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화살표의 끝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둘 다 B를 향해서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옆에 하나만 더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점 X좌표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얘도 A 되기 직전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면 X가 A에 가까워져 가면 fx가 점점점 B에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그래프 두 개처럼 화살표에다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죠? 이거 가리고 보면 B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얘도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B에 가까워지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그래프의 문제는 뭐냐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이 그래프는 다 X가 A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점점점 A가 되어가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중이니까. 근데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작은 데서부터 점점점 커져가면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큰 쪽에서부터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화살표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걸 생각해보면 X가 점점점 A에 가까워져 갈 때 fx는 점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냐 물어보니까 B를 향해서 가더라라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보자는 이야기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 A를 딱 가리고 보면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여기 X좌표 A를 가리고 보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C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건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고 큰 쪽에서 A를 향해 갈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개는 왼쪽에서부터 오든 오른쪽에서부터 오든 어쨌든 fx가 B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녀석의 경우엔 왼쪽에서부터 올 때는 B에 갈 것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올 때는 C에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꺼번에 퉁쳐서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엔 작은 A보다 작든 크든 어쨌든 B를 향해서 가니까 한꺼번에 퉁쳐서 그냥 극한 B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향해서 가는지 C를 향해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극한 값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B에 수렴하는 거예요. B에 수렴하는 겁니다. 얘는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즉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표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부터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거 이제 왼쪽이잖아요. 그래프 상에서 보면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 이렇게 불러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 뒤에다가 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요. 뭐 마이너스 0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x가 a 마이너스다라는 말은 a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a에 다가간다는 이야기고 그랬을 때 fx 살펴보니까 B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X가 A 플러스일 때 fx. A보다 큰 쪽에서부터 점점점 되어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노란색 화살표를 의미하는 거겠죠? 얘도 결국 저 화살표의 끝이 B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왼쪽에서부터 오든 오른쪽에서부터 오든 똑같이 B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숫자 뒤에 방향이 없다는 건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둘이 이미 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좌극한 B고 우극한
b니까 극한값 b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의 경우엔 리미트 x가 a-일 때 fx는 b지만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는 c예요. 둘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안 쓰는 건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 말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둘이 같다. 라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떤 함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수렴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둘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다음 단원에 이 단원이 함수의 연속인데 연속 단원도 요 그림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참고로 이거 세 개 중에 이놈은 연속이죠. 이놈은 연속이 아니거든요. 얘도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 이야기는 다음 단원에 할 거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요 그래프 똑같이 그릴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지우기 전에 그래서 요 기호형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고 지우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리미트라는 녀석은 그래서 x가 a는 아니야. 하지만 a에 점점점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x가 a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fx도 b에 딱 도착하지 않아도 돼요. b라는 값에 점점점 다가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소리인데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들어가면 극한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왔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뭐 좌변, 우변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미트가 붙은 상태로 등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렴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fx란 녀석이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변에 실수가 왔다는 건 얘가 수렴했다는 걸 이미 의미하는 거야. 한글로 야 fx가 b에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말로 안 해주고 문제에서 그냥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라고 하면 아 fx가 수렴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리미트에 등호가 붙었으면 수렴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b 얘도요 결국엔 뭐냐면 이 fx란 녀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말했지만 fx는 b라는 값을 갖지 않아도 돼요. a일 때 b여도 되고 실제로 a일 때 b가 아니어도 된다고. 우리는 목표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요 b는 누구냐면 fx의 목적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fx가 목표하는 값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딱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도 많이 쓸 거지만 이거 얼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게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y축에 x분의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걸 계속 오른쪽으로 보낼 거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이 점들의 y좌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뿅을 향해서 가고 있지.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실제로 x축에 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점근선이라고 부르잖아. 하지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쓴다고 그냥. 그죠? 0이라고 쓴다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 0이라고 계산한다고요. x분의 1이 0이라는 값을 갖는 게 아니야. 그냥 x분의 1이 0이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에 등호가 붙었다는 건 수렴하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요 값 fx가 딱 저 값 같지 않아도 돼요. fx의 목적지가 b다. 요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됐죠? 지금까지는 들만하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저 새로운 기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 기호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텐데 이 극한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호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함정이고 자주 써먹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알파와 베타는 실수. 얘가 단서입니다. 조건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그 뒤로 이렇게 쓸 수 있다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얘가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무슨 얘기라고? 수렴했다고. fx가 알파에 수렴했다고. gx도 a에서 베타에 수렴했다고. 둘 다 수렴했다고. 그렇다면 fx 더하기 gx라는 건 전혀 새로운 녀석이죠. 이렇게 새로운 녀석의 극한값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둘 다 수렴하는 녀석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극한값을 찾으면 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의미하는 건 이거야.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마치 리미트를 분배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그냥 계산해서 더하면 돼. 그런 소리예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가 있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새롭게 만들겠대. 그냥 극한값 따로따로 더하면 해결돼.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도 있는 거냐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녀석이잖아요.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은 fx도 아니고 gx도 아닌 새로운 녀석이야. 이것에 극한값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원래는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좌극한 찾아보고 우극한 찾아보고 걔네들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찾으려고 했던 새로운 녀석 얘도 극한값이 있는 거고 얘도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럼 굳이 좌극한 우극한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수렴하는 거야 라는 소리예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짬뽕하면 더하면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굳이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는 애들 두 개를 섞을 거야. 수렴하지 않는 애들 두 개를 더해요. 그럼 걔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더하면 수렴하는 거야. 이거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누기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사칙연산이니까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분모가 0만 아니라면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사칙연산 당연히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수렴하는 녀석 두 개는 연산한 결과가 항상 수렴하는 거다라는 거야. 굳이 조사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수렴하지 않는 게 섞여 있으면 그때는 알 수 없다. 수렴한다. 그래도 틀린 거고요. 발산한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알 수 없다. 즉 다시 그들만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살펴서 조사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서요. 자주 나오는 함정 두 가지가 뭐냐면 아마 정석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문제집 같은 데 보시면 항상 나오고요. 뭐 모의고사 기출도 엄청 많은데 합답형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자주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단서. 얘네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뭔가 계속해서 그 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걸 안 줘. 또는 이거.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단서를 안 주고 나누기 셈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수렴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fx가 수렴하고 gx가 수렴한대. 그렇다면 뭐 fx분의 gx가 수렴한다. 이거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이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라고? 둘 다 수렴하는 게 맞는데 나누고 있는 중이잖아요.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요. 그죠? 비슷한 걸 어떤 것도 있냐면 fx가 수렴했고요.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녀석도 수렴한대.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x가 a로 갈 때 gx 수렴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참일까 거짓일까?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이거 수렴한대. 이거 수렴하니? 물어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생각하는 거라고요. 두 개 다 수렴했잖아요. 이거 두 개 뭐 해야 얘가 만들어져요? fx랑 f분의 g는 뭐 해야 돼? 둘이 곱해야지. f랑 f분의 g는 곱하면 g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누구인지 난 궁금한 게 아니고 이 덩어리 전체가 그냥 수렴한다며. 그러니까 수렴하는 녀석,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 이것도 수렴. 그럼 이거 둘이 곱한 요 녀석도 당연히 수렴. 그래서 얘는 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야 될, 섞어야 될 두 녀석이 수렴하고 나누기 하는 것만 아니라면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다. 값의 계산 역시나 각각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 성질 이야기는 앞으로 계산할 때도 계속해서 써먹을 거고 합답형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다음 단원의 연속 가서도 거의 똑같이 생긴 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데 이 극한값의 계산은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건 그냥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거 찾으세요거든요.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별로 어렵게 생기지 않았잖아. x축이고 y축이고 x 더하기 2 이렇게 있다고요. 뭐 2 이렇게 합시다.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x가 1로 갈 때 이 녀석의 극한값이거든요. 그럼 x가 1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1로 갈 때니까 여기거든요. 그럼 극한값 그러면 화살표 그어야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차피 1 대입해서 여기 1,3인데 그러니까 3이야 이렇게 찾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실제로 3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3이라는 극한값을 찾는 건 그냥 대입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x가 1은 아니면서 1에 가까워져 라고 표현은 했지만 극한값을 찾을 땐 편의상 대입해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까 제가 그린 두 번째 그림처럼 가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기 때문에 화살표의 끝이나 실제 도착 지점이나 일치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그 값을 찾는 방법 당연히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대입을 해서 뭔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 숫자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책에 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책이 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극한값 계산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나 대입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걸로 끝날 거지만 대입을 했더니 이상해. 예를 들면 0분의 0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0분의 0꼴. 어떤 거냐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약간 그리기 싫게 생겼잖아요. 일단 분모에 미지수 x가 있고 심지어 분자인 2차 되어 있고 모르겠다 에라 이런 약간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은 못 그리겠고 x가 1로 간대. 그래서 미친 척 1을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을 했더니 분모 0 돼버렸죠. 분자도 0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꼴을 가지고 우리 0분의 0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대입하면 안 되지만 편의상 대입을 해서 0분의 0이 된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0이 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건데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건 x-1이라는 인수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얘가 나쁜 놈이죠. 얘가 나쁜 놈이고 이 둘 때문에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거야. 사실은 1이 아니기 때문에 딱 0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재미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x가 1은 아니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1을 대입했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0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0, 거의 0, 분의 거의 0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거의 0분의 거의 0이어서 실제 값이 얼마인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의 0이 되게 하는 이 x-1이라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을 하는 거야. 약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x가 1이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고 이게 실제로 x는 1이 아니기 때문에 x-1이 0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훅훅 약분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누구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대입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2라는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 요 책 말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 0분의 0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요하니까 0분의 0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면 더 이상 0분의 0 꼴이 아닌다. 즉 0분의 0 꼴이 아니라는 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약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꼭 약분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뭐 유리화를 하고 나서 약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통분 같은 걸 하고 나서 약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됐다는 건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거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약분을 해서 더 이상 0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대입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 이따 예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x가 a로 갈 때 fx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도 있거든요. x를 계속 진행을 시키는 거지. 뭐 x제곱 더하기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인데요. 당연히 얘도 그림은 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식으로 뭔가 찾고 싶은데 x가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대입해서 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한대라는 건 그냥 엄청 큰 숫자라는 소리잖아. 그 엄청 큰 숫자를 제곱하니까 엄청 큰 숫자겠죠? 얘도 엄청 큰 숫자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극한값이 극한값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분모가 지금 무한대예요. 즉 발산하는 녀석이고 분자도 무한대예요. 발산하는 녀석이에요. 발산하는 녀석 두 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더 이상 발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발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x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녀석을 풀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까 뭐였죠? 0이었거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기호는 x분의 1이 들러붙어서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0이 되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호를 보면 사실은 얘를 떠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될 건데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분자 분모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x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x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은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x가 무한대로 간데 얘는 0에 수렴한 애잖아요. 미안해. x제곱분의 1도 0이 되는 녀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분모 1에 수렴하는 녀석이죠. 분자도 2에 수렴하는 녀석이죠.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나누고 있잖아요. 분모 0 아니죠? 계산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경우엔 똑같이 분자 분모가 더 이상 무한대가 되지 않게끔 변형을 해서 극한값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꿔서 안 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가 되는데 그래서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무슨 짓을 했냐면
분모의 최고차 x제곱 이거를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할 거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숫자가 돼요. 근데 이거보다 차수가 낮은 애들은 다 뭐가 되냐면 0이 돼버려요. 어차피. 그죠? 차수가 제일 큰 녀석 기준으로 이거보다 차수 낮은 애들은 어차피 다 0으로 없어질 거라고 처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될 건데 볼 필요 없이 얘보다 차수 낮은 애들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0으로 없어질 애들이거든. 미리 지운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x제곱분의 2x제곱이야. 약분하시면 그냥 2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값을 찾으라고 책에 나온다고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하나 더가 아니고 두 개 더구나.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은 분모가 3차고요. 분자가 2차거든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큰 녀석이죠.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0이라는 값을 수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분자 분모를 뭘로 나눈다고? x의 세제곱으로 나눈다고. 이걸로 나눠야지.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x분의 2 빼기 x세제곱분의 1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차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차수 낮은 이런 애들 전부 다 0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1분의 0이잖아. 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더 이상 발산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분자는 무한대인 상태가 되겠죠. 발산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2x 세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건데 x제곱으로 나누기를 하면 1 더하기 x분의 1이고 2x 빼기 x제곱분의 1이야. 이런 애들은 0으로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x가 아직 살아있다고. 약분이 덜 됐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1이지만 분자는 다시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엔 분자와 분모의 최고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만약에 같으면 뒤에 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는 거고 분모가 더 크되 0에 수렴하고 분자가 더 크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 나머지 두 개는 사실은 잘 변형하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다 새롭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보자면 세 번째 나오는 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에서 x를 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거 빼기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도 당연히 무한대가 되겠죠. 뒤에 있는 녀석도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잘 보면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녀석 무한대가 될 건데 무한대니까 차수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곱의 루트니까 사실상 1차인 거야. 그죠? 뒤에는 그냥 x 하나 있으니까 정말로 1차인 거고요. 이거 앞에 개수가 얼마냐면 루트 1이에요. 그러니까 1이고 얘도 앞에 개수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차의 차수가 똑같고 개수도 똑같아. 즉 둘 다 비슷하게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빼면 뭔가 싸움이 붙을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앞에 있는 애 차수가 더 크면 아니 굳이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거 있어? 앞에 건 졸라 큰 거고 얘는 그냥 조금 큰 거잖아. 졸라 큰 게 이기겠지. 뒤에 게 더 큰 거면 당연히 뒤에 거대로 따라가야죠. 둘이 비슷하게 커지니까 둘이 뭔가 겨루기를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하냐면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일 거잖아요. 뭐 큰 거랑 큰 거 더하면 큰 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해보면 이 x제곱이랑 이 x제곱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최고차 항에 차수랑 개수가 똑같아야 하는 이유는 유리화했을 때 얘네들이 사라져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차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분자 요렇게 둘이 없어질 거라서 x 1차만 살아남게 될 거고 얘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제곱의 루트니까 1차 더하기 1차라서 1차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양으로 바뀌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건 주로 이렇게 무리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 무리식의 경우엔 유리화를 거쳐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만든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최고차는 1차잖아요. 얘보다 차수 나중에 누구냐면 요놈 하나 있어요. 이건 2분의 1차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쩌리가 없어진다고. 그럼 남는 건 x 더하기 x 분의 x니까 2분의 1 되겠지. 그죠? 개수가 1 더하기 1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극한값이 찾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요 녀석은 누구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듣기만 하니까 지겹죠? 요거까지만 하고 문제 풀 거야.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뭐 x가 1로 갈 때 뭐 해야 되냐? x 마이너스 1분의 x분의 1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뭐 이런 거 할까요? 1 되죠. 자, x가 1로 갈 때 그랬거든요. 1 대입해보면 이거 0분의 1이야. 일단 이상하죠? 1을 대입해보면 얘는 또 2분의 1 빼기 2분의 1에서 0이에요. 0분의 1이어서 이걸 책에서 무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라고 하는데 무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0분의 1이어서 무한대거든. 그럼 0분의 1 곱하기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꼴이다? 이거다 얘기야. 0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올리고 그냥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야. 뭐 하면 된다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된다고. 그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가 1로 갈 때 분모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면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에 누가 들어있는 거냐면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얘가 들어있는 거야. 0 분의 0 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x가 1로 갈 때 0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아마 있겠죠? 분모는 x 마이너스 1이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분자도 1 넣어서 0 나오는 걸로 봐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을 테니까 그놈 찾아서 약분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 게 뭐 통분밖에 없잖아요. 통분해보면 x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녀석 잘 보시면 x 마이너스 1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찾아가지고 요놈 요렇게 약분하시면 이제 더 이상 0분의 0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시도하는 건 대입인데 대입을 해서 이상하게 되는 꼴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책 그래도 잠깐 볼까요 이제? 책에 보시면 요게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몇 쪽에 있냐면 엄청 뒤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있네요. 유형별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 뭐 기본 극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동그라미 1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x가 a로 갈 때 fx 이거 이제 a에서의 극한값이고요. fa라는 건 실제로 fx에다 a를 대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극한값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대입 그랬잖아요. 이거 하란 이야기예요. 대입하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의 녀석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이상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일 것이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어차피 같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다 그죠?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건 무한대로 갈 거고 뒤집은 건 없어.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에 수렴할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0분의 0꼴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하고 나서 약분한다고요. 혹시 루트 들어있으면 유리화하고 나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0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면 되는 거고요. 무한대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둘 다 무한대인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한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뭐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원래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칠판에 예를 들었던 건 분모가 2차였으니까 x제곱으로 분자 분모 나눠서 막 0 안 되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뭐 보는 거다. 결국에 최고차항을 보는 거다. 최고차항의 차수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개수 보는 거고 분모가 더 크면 0, 분자가 더 크면 발산 뭐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애들도 결국에 뭐래? 적당히 변형하면 되게 성의 없죠? 이런 말 나도 하겠어. 적당히 변형하면 이런 꼴들로 나타낼 수 있대.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경우엔 주로 유리화를 통해서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의 경우엔 사실상 0분의 0이니까 통분 같은 거 해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값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막 달려와서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그래도 앞에 있는 거 예제 몇 개는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서 1번인데요. 수2에 있는 첫 번째 문제잖아. 엄청 빡세게 생겼죠? 그런 느낌 안 들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는데 0에서 2 사이에서의 그래프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뭐였죠? 그죠? 원점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2에서 2지만 0에서 2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어쩌라고 네가 대칭 이동해서 생각해보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그림을 그려버리면 되죠. 원점 대칭 해가지고 구멍 뚫고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요 놈이 fx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요거 찾으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게 처음에 보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부호가 막 양옆으로 다 붙어 있잖아. 근데 앞에 있는 부호는 진짜 마이너스 1이란 소리고요. 뒤에 있는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그죠? 실제로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찾지 마! 이게 옛날 책에는 여기 뒤에 헷갈릴까 봐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뒤에 그냥 플러스만 안 쓰고 플러스 0 아니 마이너스 0 이렇게 써 있는데 굳이 뭐 0 숫자 뒤에 써 있으면 방향이라는 거 아는데 0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 우극한이구나. 2의 좌극한이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이거 쳐다보면 x좌표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아이고 여기죠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 되어 갈 건데 오른쪽에서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지? x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되어 갈 건데 그럼 그때 y좌표 찾는 거잖아. 우리는 fx의 극한을 찾는 거니까 fx의 목적지를 찾는 거니까 x가 점점점 마이너스 1이 되어갈 때 fx가 누가 되어가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되어가는 거라고요. 그죠? 화살표 여기다 긋는 거지. 그거 놓고 나서 뭐라고 읽으면 돼요?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극한값은 1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얘는요. 2 마이너스네요. 2보다 왼쪽에서 가는 거다. 그죠? x좌표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 좌극한이라는 건 x 자체는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fx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x가 점점점 2를 향해서 갈 때 fx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의 y좌표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2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제가 그래프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가끔 하는 질문이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헷갈릴까 약간 두렵습니다만 2일 때 극한값을 물어보잖아요. 2 좌극한. 그래서 내가 화살표 이렇게 그었거든. 근데, 선생님 좀 더 왼쪽에서부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편의상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2의 바로 옆에다 그는 거예요. 2가 아니면서 거의 2에 닿을락말락 하는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이 바로 앞에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건데 이거 이 수업할 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화살표를 길게 그은 거라고. 이 바로 옆만 보는 거야. 바로 옆에서 2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쨌든 기본 문제 1번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그거 찾는 건 화살표를 잘 그어 보셔서 그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밑에 뭐 유제 2개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야.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그죠? 그려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중요한 박스니까 이건 보고 갈게요. 설명 다 했던 건데 중요하니까 강조하자면 여기서 중요한 거 2개 누구다? 첫 번째 이거 둘 다 수렴해야 돼.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요건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실수배 하는 거거든요. 실수배 하는 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전부 다 가능해. 수렴해. 단 여기 분모 0이 아니야. 그죠? 이거 2개가 중요하다고요. 얘하고 둘 다 수렴해야 한다는 것과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거. 이거 2개가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문제 풀면 맨날 빠져요. 이 함정에. 꼭 조심하시고요. 이게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리미트의 등호는 원래는 수렴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실제로 fx가 알파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fx의 목적지가 알파야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이왕에 등호라는 기호를 써버렸잖아. 원래 수학에서 등호는 양옆이 똑같아야 등호잖아요. 그럼 알파는 그냥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만한 영어 덩어리 이 영어 덩어리 전체랑 알파랑 똑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등호를 썼다고요. 그래서 뭐 할 거라고? 이 영어 덩어리 전체가 마치 숫자인 것처럼 우린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예요. 더하는 것도 되고 빼는 것도 되고 곱하는 것도 되고 나누는 것도 분모가 0만 아니라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수렴해야 숫자처럼 쓸 수 있고 숫자처럼 취급할 수 있어야 사칙연산이 가능한 거라고요. 됐죠? 수렴하지 않으면 모른다야. 안 된다가 아니고 모른다. 네. 이건 좀 이따가. 요 기본 문제도 보면 이게 첫 번째 거요. 이거 풀이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요. 이게 보시면 극한 값을 구하여라는데 이거 그래프를 그리기 약간 귀찮잖아요. 어차피 극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 일단 대입을 먼저 해본다고. 근데 대입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분모도 0 됐고 분자도 0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걸 0분의 0꼴 그렸다고. 우린 뭐 하는 거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다. 0이 되도록 한 녀석 잡아가지고 약분시키면 끝나는 거지 뭐. 안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겠지. 분모 0이 된다고요. 1 넣으면 분자도 1 넣어보니까 0 되네요. 그죠?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하시면 되는 거겠죠.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조립제법? 오래 안 됐으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눈으로 빨리 보고 갈까요? 인수분해 하시면 이런 모양새가 된대요. 바로 2번. 그래서 0이 되도록 하는 범인이 얘하고 얘잖아요. 요 2개 잡아서 약분하는 거라고요. 그러고 나면 대입해서 더 이상 분모가 0이 아니죠. 다행히 분자도 0이 아니고요. 그래서 극한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요거는 하나 하고 갈까요? 요것도 당연히 대입을 먼저 해보는 건데 1번 같은 거 보면 대입해보니까 x가 9로 간대요. 분모 0 됐죠? 분자도 0이 됐거든요. 0분의 0이야.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는데 루트가 껴있네. 우씨. 그러니까 이걸 유리화 같은 거 하시면 되죠.
이런 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얘가 제일 더럽게 생겼으니까 요 녀석은 하나 해봅시다. 3번. x가 마이너스, 아니 8이야 8. 무한대가 아니고 8.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세제곱근 루트 x 더하기 2 분의 x 더하기 8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세제곱근이지만 마이너스 8이니까 세제곱근에 넣어도 되잖아요.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2 더하는 거니까 빵이고요. 분자도 마이너스 8에서 8 더하니까 빵이에요. 0분의 0이네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인수분해라고 표현하기 약간 좀 그래. 물론 요거를 세제곱근 x의 세제곱이야 라고 보고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제가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되죠? 이 그냥 x라고 써 있는 걸 세제곱근 루트 x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보자면 얘도 그렇게 풀었나? 그지? 얘는 그냥 유리화 했는데 좀 더 스무스하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치환하는 거야. 치환을 하는 거야. 세제곱근 루트 x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x에 관한 식인데 x에 관한 극한인데 이걸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해보면 x가 마이너스 8로 간대. t는 어디로 가죠? x가 마이너스 8이 되어가면 t는 누가 되어가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가겠죠?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t는 마이너스 2로 가게 돼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들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죠. 얘 뭐가 되는 거야? t 더하기 2야. x는 뭐겠어요? 이거 세제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세제곱하면 된다고. t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둘이 똑같이 생긴 거라고요. 그죠? x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t로 치환했거든. 그럼 이 뒤에 오는 식도 당연히 t에 관한 식이 돼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8을 향해 간대. 그랬을 때 t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된다고요. 내가 보기 편한 식으로 바꿔서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 당연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지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땡큐지 뭐 이제 0되고 0되고 인수분해하면 되죠. t 더하기 2에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 그래서 요거 나쁜 놈이고 요거 나쁜 놈이니까 아니 나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뭐 어쨌든 약분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은) 1번부터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모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 분자는 2x 더하기 1이래요. 분모 무한대가 되네요. 분자도 무한대가 되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뭐부터 살펴봐야 되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죠? 얘 보니까 어때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경우 세 가지였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은 거. 분모가 더 큰 거, 분자가 더 큰 거. 분모, 분자 이 세 개 중에 요 놈이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 거죠. 수렴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극한값이 얼마라고? 2분의 5라고. 그죠? 차수 제일 큰 게 제곱이니까 나머지는 쩔이야. 없어진다고. 그럼 제곱 다 날리면 그냥 2분의 5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1위로 와볼까요? 차수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이거네 이거. 나머지는 다 쩔이야. 없어져요. 얼마야? 0이지 0. 0은 숫자잖아요. 실수. 얘도 수렴하는 게 맞아요. 0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겁니다. 얘는요. 차수 제일 큰 게 누구야? 이거지. 나머지 다 쩔이야. 없어집니다. 4x제곱이에요. 그냥 무작정 커지는 거지 뭐. x가 엄청 커질 거래. 그거 제곱해가지고 4배 하면 당연히 엄청 커지겠지 뭐.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이 책에는 이게 밑에 보시면 해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해설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책에서 다 이렇게 풀어요. 교과서에서. 물론 정리를 해주긴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도 보시면 정석에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책에 다 이렇게 정리는 되어 있어요. 이 어드바이스 부분. 차수 비교해서 바로바로 그 값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들어서 즉 x분의 1을 막 곱해가지고 0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극한값을 찾아내는 거 요게 원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래는 찾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실전에선 이렇게 찾겠지만 그죠? 원칙은 저거니까. 1번은 x가 또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모랑 분자 살펴보면 분모 무한대가 되겠죠? 제곱의 루트는 사실상 1차, 분자 1차,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둘이 똑같잖아요. 그럼 차수 낮은 애들은 다 버리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유리화 이런 거 할 생각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어쨌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럼 얘가 최고차고 얘가 최고차니까 이거 없어진다고요. 얼마야? 2네요 그냥.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괄호 2번 있죠? 요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 가지고 풀고 있는데 추천하기로, 추천 아니야. 강제할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무조건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x를 t로. 그래야 안 헷갈려요.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책에 있는 거대로 풀면. 책에도 보면 그래서 봐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얘를 그냥 풀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기 노트에 보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계산해도 된다잖아요. 계산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덜 헷갈리거든요. 그죠? 정석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간다는 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요거 기억하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풀 생각을 하자. 이고요. 그럼 이제 요 녀석 t로 치환된 녀석으로 다시 극한값을 식을 정리를 해보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음의 무한대로 간대. 그럼 t는 누가 되냐면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마이너스만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될 거고 여기 x 자리엔 이제 마이너스 t 넣으면 되겠죠. 분모도 여기 x제곱인데 x제곱은 마이너스 t 전체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오히려 t제곱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만약에 세제곱이었으면 다시 마이너스가 붙겠죠? 네제곱이면 다시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차수 낮은 애들 없다고 치면 1차분의 1차니까 1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가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알 수가 없네. 뭐 하다 보면 언제가 끝나겠죠? 잠깐만. 되겠네요. 계속하면 지치잖아요. 지금 벌써 약간 지친 기색이 명만 보이거든. 극한을 조사하여라야. 극한값을 찾으세요도 아니고 극한을 조사하여랍니다. 극한을 조사하라는 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극한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야. 1번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요. 무한대잖아. 차수 봐야지. 제일 큰 차수 누구야? 이거죠. 나머지는 다 쩌리.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지 뭐. 그죠? 발산. 끝. 할 게 없습니다. 1번 발산. 되죠? 2번 무한대로 간대. 앞에 거 무한대죠? 뒤에 거 무한대야. 둘이 빼고 있네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차수 보는 거야. 앞에 거 1차, 뒤에 거 1차. 둘이 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이 1차, 1차를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뭘 할 거냐면 유리화라는 걸 할 거라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유리화하고 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더하기 x. 분자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뺄 거예요. x제곱이 사라지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여서 분모도 무한대가 되고 분자도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차수 비교하는 거지. 1차, 1차, 1차. 차수 낮은 애는 쩌리. 그러면 1 더하기 1 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3번. x가 0으로 갈 때야. 0분의 1이야. 이상하죠? 그런데 0 집어넣어 보니까 1 더하기 빼기 1이라서 얘는 또 0이야. 그러니까 0분의 1에다가 0을 곱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건 뭐다? 0분의 0 꼴이다.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분모는 0이 되는 인수가 눈에 들어와요. x잖아. 분자는 0을 넣어보니까 0이 되긴 하는데 x가 안 보이잖아요. 찾으면 되지. 통분해서. 분자만 보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게 없어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x랑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남는 건 x가 0으로 갈 때 x-1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0을 다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4번도 요 놈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0으로 갈 때니까 0분의 1이고 1분의 1 빼기 1이어서 0분의 0 꼴이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분자 부분에 뭐 아무래도 통분도 해야 될 거고 유리화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인수가 찾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보고 유형이 뭔지 보는 거야. 0분의 1이랑 0을 곱했네. 그럼 사실상 0분의 0이구나.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인수를 찾으려면 일단 뭐 통분해보고 그래도 안 보이면 유리화도 해보고 루트 있는 걸 보니까 유리화 해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짓들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가지고 약분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하고 문제를 또 좀 풀어볼게요.